자, 다음 문제 또 읽어봅니다.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백제가 대하성을 함락하자 누구예요? 의자왕이죠? 의자왕이 함락을 하자 김춘추의 딸 고타 소량이 남편 김품석을 이 성주였습니다. 대하성에 따라 죽었다. 김춘추는 한을 품고 고구려의 군사를 청해요. 근데 거절당하죠? 거절당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대남 황후백계 평안고에서 대하성이 의자왕에 의해서 무너진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나를 읽어봐요. 김유신 등이 황산 벌판으로 진군하자 대남 황홍백계 가나 사이에 있던 거는 나당 동맹밖에 없죠. 고구려에게 거절당하니까 당나라에 가가지고 당 태종에게 군사를 내달라라고 했죠. 1번 읽어봅니다.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나당 전쟁 시기죠. 신라하고 당이 이제 신라가 당하고 끊고 소마 맥이 있는 그런 그쪽의 내용입니다. 나당 전쟁 시기에서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을 하고 신라가 지원을 하죠. 2번 신라가 당과 군사 동맹을 체결했다. 뭐 2번이죠. 이 두 문자만 이렇게 쭉 외우고 있으면 그냥 이건 뭐 맘먹으면 막 한 10초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3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우리 고구려 후기에 가면은 문평 영영보 해서 영양가 없는 짓만 했다. 그리고 영유왕, 그리고 마지막에 보장왕. 이 시기 중에서 살수 하면 수나라 잠깐 있었다고 했어요. 영양가 없는 짓 두 가지. 1번이 살수대첩이고 2번이 온달이라고 했습니다. 4번 읽어봐요.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적군을 격파하였다. 소보마 매기에서 기자에 해당하는 거죠. 5번 복신과 도침이 부여 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백제 부흥운동이죠. 이 부흥운동 세력은 이후에 백강전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건모잠이 하면 이거 뭐예요? 고구려 부흥운동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건모잠과 안승이 나오죠.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당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 안순이 안승이에요. 안순을 내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당 고종이 대장군 고관을 보내 동주도 행군 총관으로 삼고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니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선지로는 안 나오고요. 이게 사료 정도, 삼국 사기에 있는 사료죠. 신라로 달아난 이후에 안승이 이제 보덕국 왕으로 신라에서 해준 거죠.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소마매기에서 대남 황웅백계 평안고 평양성 함락 안동 도읍 설치 고구려 부흥 이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건모잠하고 안승이 부흥운동을 하는데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가 보덕국 왕으로 다시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문자에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건국 아니고 살수대첩 쓸데없는 짓만 했다. 안시성 전투 양만춘이죠. 평양성 함락 이때 이제 나오죠. 평안고 소보마 매기 하게 되니까 라에 해당합니다. 뭐 쉬운 문제예요.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관 16년에 여러 대신들과 거무가 의논하여 개소문을 죽이고자 하였다. 누설제다. 개소문은 부병을 모두 불러 모아 군병을 사열한다고 말하고 왕궁으로 달려들어가 건물을 죽인 다음 대항의 아들 장을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보장왕이죠. 우리 문평 영영부에서 영유왕 그리고 보장왕 이때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연개소문이 등장하죠.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 나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개소문이 죽고 아들 남생이 망리지가 됐다. 남생은 아우 남간 남상과 화목하지 못하여 각각 분당을 만들어 서로 공격하였다. 남생은 두 아우에게 또 쫓겨 국내성으로 달아났다. 자, 우리가 외우는 두 문자로는 뭐 바로는 안 풀리는 문제죠. 하지만 뭐 읽어보면서 속어법으로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이 설수에서 자, 속어법 하면 그냥 읽어보면서 일반적인 문제를 풀듯이 뭐다 맞출 수 있어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 뭐예요? 영양왕 때 영양가 없는 짓만 두 번 했다. 그러니까 지금 가에 해당하는 게 여기고 여기서 이제 보장왕까지 온 거죠. 이게 가고 나에 대한 거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뭐 망하는 시점 사이 어디 정도 되겠구나인데 이 보기하고 연결이 되는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자고. 자,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건 일단 이 위에 거니까 아니죠. 2번 당이 안동도부를 평양에 설치했다. 이건 이제 고구려가 망해버려야죠. 근데 여긴 뭐야? 아직 안 망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3번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소마 매기. 이건 뭐야? 고구려가 백제 망하고 고구려 다 망하고 소보마 매기. 나당전쟁 시기입니다. 소보마 매기는. 그러면 이 나보다도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고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건 뭐예요? 백제 부흥운동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백제가 먼저 망했고 고구려가 그 다음에 망했잖아. 대나 황웅백계 평안고 그 다음에 소보마백인데 여기가 이제 나당연합군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4번 복신과 도치미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백제 부흥운동에 해당하는 이게 지금 4번이고 고구려가 나를 보면은 우리 선지에서 나를 보면 고구려는 아직 안 망했잖아. 평양성에서 망해야 고구려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국내성으로 달아났다. 아직 안 망했다고. 그럼 이 시점 어디라고? 나에 해당하는 게. 그럼 정답은 4번이 되죠. 이게 또 두 문자를 알고 있으면 두 문자를 딱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답이 4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덕국 왕으로. 이게 또 소보마 매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건 백제 고구려가 다 망하고. 즉 핵심은 가에서는 시점이 딱 잡혀요. 보장왕이라는 걸 알겠는데 나 하게 되면은 영계소문의 후손들이 서로 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다 흩어지고 국내성으로 달아났지만 고구려는 아직 망하기 이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평안선보다는 위쪽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속어법으로 풀면은 뭐 그냥 풀리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가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죠. 당이 신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삼고 대나 황웅백계 평안고 소보마백에서 대나 황웅백계 평안고 여기서 이제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무문신 하잖아요. 무열왕이 삼국통일 전쟁을 시작해서 문무왕 때 완성을 했다고 했는데 무열왕이 이제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멸망을 못 보고 이때 죽어요. 뭐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번 계속 읽어봐요. 그래서 여기 계림대 도독부로 삼은 거는 문무왕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고 가정하고도 한번 읽어봐요. 복신과 도침이 함께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과 함께 부흥을 꾀하였다. 고구려 왕이 항복하였다. 이게 뭐야? 백제 부흥운동이고 고구려 왕이 항복을 했다. 평양성이 함락이 된 거죠. 건모장이 안성을 임금으로 받들어 귀순하자 이들을 금마저에 머물게 하였다.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이 왕 때 내려왔다는 이야기잖아. 적어도 이 문무왕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설마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무열왕인 줄 착각에 빠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 그 가정하고 한번 보기를 읽어봐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통일신라의 성덕왕이죠. 땅을 나눠줘야 덕이 이루어지나 봐요. 근데 뭐 백성을 위해서 지급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이건 그보다 앞이죠. 지법진 시대에서 순한맛 소우동. 그래서 우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매수성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소보마매기 하면은 이거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무열왕이 죽은 시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읽어봐요.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치하였다. 신문왕이죠. 통일신라 이후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독서 3군과를 실시하였다. 원성왕이에요. 이때는 이제 다시 뭐 귀족 세력이 좀 올라가죠. 이게 최초의 과거제는 못 됩니다. 이제 등급 사정제 해가지고 특품하고 뭐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등급만 매긴 거예요. 과거제에는 합격을 하면 자리를 주는 건데 독서 3품과는 여기서 뭐 무슨 하품 받았다고 뭐 자리가 없고 그러는 거 그러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제로는 볼 수가 없다. 뭐 적어도 이 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무열왕이 죽었는데 언제 백제가 딱 멸망하고 죽었어. 근데 이거를 뭐 모른다 손 치더라도 하나 읽어보면 통일신라 때고 이사부를 보낸 우상국 이거 훨씬 전이고 이건 통일신라 때고 이것도 통일신라 때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왔으니까 읽어봤으니까 백제가 멸망하고 무열왕이 죽었다까지를 외워두면 또 좋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는 그런 문제예요. 흑지상지가 딱 나왔네요. 그럼 백제 부흥운동에 해당하게 되죠. 정리해보면 황산벌 전투 하면은 계백이죠. 계백장군하고 김유신 그리고 당에서는 소정방이 나와가지고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김유신이 이때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김유신이 한 70대까지 살았는데 늦게 살았는데 통일을 이제 못 보고 죽어. 김춘추도 죽고 김유신도 죽고 둘이 이제 좀 같이 가죠. 우리가 진선진 할 때 선덕여왕 때부터 자꾸 막 등장을 많이 하니까 이때쯤 가면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싸운 게 아니라 지략까지 그런 그 명령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간 거죠. 황 그리고 웅진 도독부를 설치를 하게 되죠. 이걸 당해서 설치를 하고 황웅 백계 평안고 그러죠.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류성 복도에 바람이 불면 비틀거려요. 그리고 임존성 흑지상지하고 지수시인인데 지수시인은 안 나오더라고. 흑지상지만 외웁니다. 그럼 백제 하면은 이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남 화웅백계 평안고 소보마배기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설수대첩은 저 위고, 당건국도 위고, 안신성 전투 위고, 고구려 문평 영영보 해서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황웅백계 평안고 여기잖아. 황웅백계 평안고 소보마배기 여기는 벌써 이제 나당전쟁. 신라가 당하고 관계를 끊고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하고 같이 나당전쟁을 해가지고 삼국통일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고 뭐 답은 리을이 되겠네요. 황산벌 전투 이후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